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점유 취득 신효와 관련된 내용을 참 많이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랑 2차 점유 취득 신효가 완성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예, 상대방이 토지 반환과 지료를 요구하자 저희 의뢰인이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의뢰인 A씨의 부친께서 1965년경에 경기도에 위치한 C 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2006년경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이웃이면서 소송 상대방인 B씨는 1993년경 C 토지와 인접한 근처 토지를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죠. 그 후 B씨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머물렀고 한국 귀국 후 측량을 해보니 A씨의 조상들의 분묘와 A씨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본인 땅에 넘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침범을 하였으니 지료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고 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오던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A씨는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제기하게 된 거죠.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의뢰인분이 A씨고요. 그리고 B씨가 상대방이시잖아요. 각각 주장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우선 의뢰인 A씨는 망인, 즉 부친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계쟁 토지가 망인의 토지 일부인 줄 알고 논과 밭을 조성하여 경작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계속 점유해왔고 또한 망인이 사망 후 상속인 A씨가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해왔기 때문에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3년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년경 계정 토지에 관한 A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2015년 경계 측량 당시 A씨 숙부에게 계쟁 토지가 B씨 소유의 토지에 속한다고 확인을 하였기에 A씨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06년경 A씨가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권한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판결이 굉장히 궁금한데 과연 법원은 의뢰인 A씨랑 상대방 B씨 중에 누구 땅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판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예. 법원은 A씨, 즉 저희 의뢰인 손을 들어주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B에게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A씨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건가요? 우선 A씨의 집안은 대대로 C토지 인근에 거주해왔고 망인은 C토지와 계쟁토지를 경작하며 관리해왔습니다. 망인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부터 계쟁토지 전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상속인인 A씨는 망인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쟁토지 전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왔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친께 토지를 승계받았다라는 이유로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승계가 되어서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C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해 인접 토지의 일부를 본인이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접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인과 A씨는 계쟁 토지가 당시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C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함께 점유하여 왔으므로 A씨가 계쟁 토지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저는 뭔가 들으면서 상속받고 승계받았으니까 인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속을 받았으니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망인이 취득했을 때부터 계쟁토지가 C토지에 포함되는 줄 알고 사용해 소유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 상속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게 듣다 보니까 1993년에 B씨가 이제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A씨가 2006년쯤인가요? 이때 승계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이 시점이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헷갈려요. 망인의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일은 1965년도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년에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망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1993년 본인 명의로 계쟁토지를 포함해 근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B씨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망인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3년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13년에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A씨는 망인의 점유를 포함하여 B씨 명의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삼아 2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때문에 의뢰인분이 중간에 소유권이 B씨한테 갔었어도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근데 B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경계측량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 B씨가 A씨의 숙부한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 내 땅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된 건가요? 그 정도로는 소유의 의사가 깨질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가 2015년경 경계 측량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나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A씨의 숙부에게 침범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B씨가 A씨의 숙부에게 침범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A씨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거나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시효 취득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도 보기 어려운 거죠. 이번 사례 저희가 영상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그동안 배웠던 점유취득시효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영상 참 유익하긴 하지만 너무 내용이 어려운데요, 변호사님? 이게 꽤 복잡하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B씨가 경계 측량을 했을 당시 A씨 혹은 A씨 숙부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망인이 C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침범 사실을 알고 계쟁토지를 점유했다면 등의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B씨는 항소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습니다. 종종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잡을 때 본인들의 의견만으로 20년 점유에 대한 기산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송은 객관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분쟁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소송 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김재훈 변호사님께 점유취득시효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도 많았고요.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쟁이 생기셨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